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등학생 지식 강의로 선비정신, 선비정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예일치 사상이 있습니다. 학예일치 사상은 뭘까요? 학예일치는 뭘까요? 써보겠습니다. 학예일치,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건데요.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어진 덕을 해치지 않고, 어진 덕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진 덕을 이룬다. 이게 학예일치입니다. 우리는 배운다는 거잖아요. 배우고. 근데 이 예가 실천하다는 건데, A를 지키다. 이 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 building입니다. 이거는 일치라는 말은 학과의, 즉 내용과 행동이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relationship building, 이거는 관계죠. 관계와 상반된 말은 개인입니다. 개인. 근데 우리는 학예일치란 말이 상당히 생소하죠. 학예일치란 말이 생소한데, 배움과 실천이 일치한다. 배움과 도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라 할까요? 사람과 관계에서의 잘 지낼 수 있는 것,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이것이 예입니다. 우리는 사실 조선시대 때는 매우 중요한 게 배울 학이, 여기서 말하는 학, 배우고, learning, 배우고, respect order,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relationship building,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이웃과 잘 사는 거죠. 배워서 이웃과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비들이 선비정신이에요. 근데 선비정신은 우리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선비정신을 저는 개인의 성장이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선비정신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선비적인 개인의 성장이고,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비 정신으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살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살아서 어진 덕을 이루는 거죠. 어진 덕을 이룬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선비정신은 또한 개인의 성장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선비정신은 아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선비정신은 조선시대 때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뭣도 없는데 주변에 곳곳에 선비가 살고 있었어. 선비가 살고 있었어. 조선시대는 아실만대로 계급사회였는데, 계급사회라고 하는 건 양반, 상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양반은 어쨌든 학문을 하고 알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상놈에게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아닌 종이든 상놈은 상놈, 상인, 신부는 누구를 통해서 삶을 알게 됐냐면 이 선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선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배웠어요. 따라서 배우고 살았어. 이렇게 일치하는데, 왜 선비정신이냐면 주변에 선비가 있어. 선비는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배운 사람이었고 애절 실천한 사람이고, 여기 배움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옛날에 그 계급사회에서, 조선시대 계급사회에서 선비가 지나가면 선비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선비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선비는 유교적 도덕교범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서 대중을 교화시킨다고 했어요. 이 대중이라고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상놈, 일반 백성이 힘없는 백성이죠. 일단 농공행상이죠. 산업공이 빠졌죠. 산은 어쨌든 선비니까요. 선비급이니까. 그래서 상놈, 농공행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화된 거예요. 교화. 깨우치는 거죠. 그 당시는 글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일반 종이나 상남의 농공행상하는 사람에게는 글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이러한 하층이랄까요? 이 정보가 차단된 자들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비의 모습.
이 선비의 모습이 있는데요. 선비의 모습 중에서 이 키워드가 이게 또 하나 있죠. 선비의 모습 선비의 모습의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청정함이라는 게 있죠. 청정한 마음가짐. 이 청정한 마음가짐은, 어쩌면 청정한 마음가짐은 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 책에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요. Silence, clear,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거죠. 이건 뭐냐, 내면의 세상이, 내면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기반으로 하냐면, 기반이냐면 Mind is unperimeterless. 즉 Mind is unperimeter라는 말은 욕심이 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청정한 마음의 선비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고, 근데 청정한 마음인데, 선비는 선비의 부인은 이제 참 어려웠죠. 남편이 이제 대체 청정한 마음가짐이니까, 좀 예를 들면 좀 생계에 힘든 것은 살기가 힘들었죠. 살기가 힘들었어. 근데 누가 힘들어요? 선비는 자기의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선비랑 사는 아낙네는 힘들었겠죠.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욕심 없이 살았다고 뜻이니 좋은 각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삶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뭘 벌게 되면 돈을 벌겠다겠죠. 부를 쌓겠다겠죠. 부를 쌓겠다는 이게 목표가 있어요. 되게 일반적인 삶은. 그러나 이 선비의 삶은 뭐요? 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였어요. 즉 어떤 측면으로 제가 책을 쓸 때 느끼는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이 선비의 삶은 뭐죠? 우리가 이 영화 중에서 무슨 영화가 있냐면, 이왕의 선비 정신에서 보면, 저들이 부유함으로 한다면 나는 인으로 하며, 저들이 벼슬로 살면 나는 우로우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 정신에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 정신과 의 정신이 있어요. 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인은 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비의 기본 키워드는. 그러니까 의는 저는 righteous soul이라고 하겠습니다. righteous soul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creation of knowledge라고 하겠습니다. creation of knowledge라고 하겠습니다. 인은 사실상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이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쩌면 저는 인에 대한 정의로 용서, 사랑, 따뜻함, 온화함, 이게 전체가 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는 뭐냐면 어떤 기준이죠. 의는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선비의 삶의 기준은 이 돈은 리라고 그래요. 리가 아니고 의로움이 있어. 의가 의롭다고. 선비의 기준은 의였죠. 선비의 기준은 의였어요.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삶에서 매우 빠른 스피드로, 탑 스피드로 가는 것은 뭘 위해 가냐면, 모든 것이 이 리를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익을 위해 가니까,
근데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는 뭐죠? 배고픔을 해소하고, 또한 많이 가져서 조금 편안하게 살겠다는 이런 목표가 이 리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이 은은 인으로 살아서 의롭다는 거 한쓴 것은 올바르게 산다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산다. 선비는 어땠어요? 이 창조 지식에서 크리에이션 노리지, 지식이란 거, 지식. 크리에이션 오브 노리지. 이 크리에이션 노리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사이런스 클리에서 나와요. 내면의 세상에서 조용할 때 나오는 거죠. 얘는 결국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사는 게 보상이 있지 않겠어요? 절대적으로 어떤 삶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를 추구했다고 하면, 즉, 우리 영어로 재밌는 게 있죠. not 리, but, 그러면 이를 추구하지 않고 법을 추구하면 뭐예요?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비로 살았을 때 이 남들이 똑같이 잘 살겠다고 사는 것에 벗어나서 의로움,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삶은 뭘까요? 이 이는 몸의 문제, 의는 정신의 문제죠. 정신은 영혼의 문제. 그러면 이 몸 문제만 계속 추구한다고 살면 그렇겠죠. 우리는 많은 걸 가져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몸의 문제인데,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신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다고 가게 되면 결국은 타인에게 도움도 줬지만, 결국은 올바르게 산 사람은 올바른 게 살다가 간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보니까 그곳이 올바른 곳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살 때 배가 찌르찌르 고파서 천천 굶으면서도 선비 정신을 유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선비정신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의로움을 지켰다는 거죠. 시대의 의를 지킨 거죠. 그 시대의 배고픔을 겪으며 꿋꿋이 살아준 선비정신은 바로 그 righteous soul, 이거죠. 의로운 영혼. 어찌 선비라고 해서 배 안 고팠겠어요. 그 당시에 뭐죠, 그런 이야기, 선비와 식육점에 그때 선비와 고기 파는 곳 이야기가 나오죠. 선비는 글을 알고 또 지식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고, 이 고기를 파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또 살찌우는 거죠. 그러나 선비는 배고픔을 극복하면서 그 의를 실천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선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농공행상이 이 선비의 모습을 보는 거죠.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게 배웠잖아요. 애는 뭐죠?
릴레이션십 빌딩, 이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뱀을 주는 거죠. 뱀을 주는 거예요. 모범이죠. 모범은 또 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기준이 이것과 저기 맞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오직 돈을 많이 벌기 그런 쪽으로 살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약, 죽음. 사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사약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선비는 의를 실천한 사람이었죠. 의를 실천한 선비는 배우고 예를 실천했잖아. 배우고 예를 실천했어. 그러면 선비는 비겁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할 때 선비는 대쪽 같다 그래요. 대쪽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그 당시에 선비는 지식을 공급자였어요. 공급자. 이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 지식을 어떻게 배웠냐면 선비의 예약일치로, 학예일치, 이 사상을 통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즉 선비처럼 선비가 실제 살고 있는 모범을 통해서 우롭게 살려고 했어요. 사실상 선비의 의는 인간으로 살게 하는 거죠. 선비의 삶은 무지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거죠. 살게 도와주는 거죠.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다는 거.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조선시대에서는, 그 시대에는 종도 있었고, 상놈도 있었고, 여러가지 백정도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란 절대 없지만,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지했죠. 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 무지가 어떻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누군가의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학예일치를 통한 선비였어요. 선비였다. 이 지식행동 계속 이야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좀 학예일치를 해온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로서 최고의 선비의 반열에 오른 이황의 선비 정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부유함으로 한다면 이 말은 뭐냐, 저들이 모두가 부자로만 살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인으로 살겠다. 인으로 하며
이제 권력이죠. 저들이 벼슬로 한다면 나는 이황이죠. 나는 우로서 한다. 이런 그 이왕의 이완 선비정신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왕이 살았다고 하면 그 이왕 최고의 선비죠. 이 최고의 선비 이왕은 뭐냐면 뭐였을까요? 그 당시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온 전체 인생의 전체 길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이왕은 유교의 최고치인 군자였습니다. 군자. 유교는 군자를 최고로 칩니다. 유교는 군자를 치고 이왕은 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란 사람은 조선시대 선비정신으로 그 뭐랬죠? 학예 일치로 함께 배우든 안 배우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과 의로 살았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왕은 그 시대 때 그 정보의 차단이죠. 상위 정보를 갖지 못하는 하층민들과 함께 어떠한 인과 의로 살았어요. 이 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은 예수의 사랑이고 이 의는 뭐냐면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영혼의 문제죠. 이렇게 살게 되면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로 간다 했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살다 간 곳,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황이 차지하는 최고의 선비의 반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최고의 선비의 반열.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선비가 있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백과에서 보면 네이버 조선시대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선비 정신이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조선에 선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비가 사랑은 뭐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감쌌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약하고 삶이 힘들게 한 사람은 선비가 인으로서 감싸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그 조선시대 때 혹은 그 시대 때, 시절 때 힘들게 산 사람, 무지로 산 사람은 의지처가 어디냐면 덕. 선비는 덕이에요, 덕을 가진 사람 찾아가서 뭐랄까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는 막 사랑과 의를 통해서, 의는 또한 뭐냐면 창조적 지식의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즉 아는 것은, 의는 아는 거죠. 지식이죠, 지식. 이 지식은 뭐죠? 충분하게 무지로 쌓여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매우 재밌었어요.
지식층 그 조선이란 나라는 선비의 조선이란 나라는 선비나라 조선은 지식층과 선비와 지식층 이게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이 연결고리 선비가 바로 연결고리였어요. 지식층과 무지식층 연결해서 지식층과 무지식층 함께 즐겁게 살았어요. 즐겁게 재미나게 살았어.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서 즉 relationship building 이 학의 relationship building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excite 재미가 나와있어. 재밌게 살았어. 조선시대는 상당히 많은 그 지식층이 그 하층 무지식층에게 그 재밌게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줬고, 지식층은 모범을 보여줬어요. 모범을 보여줬어. 그 다음 인을 통해서 자비로웠어. 대신에 무지식층은 완전 신뢰줬어. 신뢰. 무지식층은 지식층을 존경해줬어. 다시 말하면 선비 정신을 통해서 무지식층은 지식층을 존경했다고. 그래서 지금 지식층은 무지식층을 지식층을 비록 글자를 모르고 그 다음에 상위 정보는 알 수 없었지만 무지식층도 지식층과 함께 살았어요. 무지식층도 지식층과 함께 살았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무지식층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비록 지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지식층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 모든 그 백성들이 다 유교적 그 재래의식을 했죠. 재래의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지식층처럼 무지식층이 재래 조상 그 다음 조상을 모시는 거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 뭐 이 모든 어떤 흐름이 이 무지식층도 충분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는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한 국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주 그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뭐 이러다 우리가 많이 나오죠. 상부상조도 있고 뭣도 있죠. 한나라 상류를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황희정신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유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창시자고 그런 역할을 한 공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자는 아까 말했죠. 이왕이 군자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그 선비라고. 한국의 최고의 반열의 선비는 이황이고, 중국의 최고의 반열에 오른 선비는 공자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선비도 아까 방금 알아봤으니까 공자는 중국의 선비 최고 선비니까 알아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받고 소인은 이익에 받다. 저는 이 말을 거의 이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즉 한국의 최고의 반열어른 이왕은 최고의 반 선비 이왕, 그 다음에 공자는 중국의 최고의 반열어른 선비 공자 이렇게 설명하고, 중국의 최고의 반열어른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이익에 밝고 소유는 이익에 박다. 군자는 의리에 받고 소유는 이익에 박다. 의리죠. 의리에 박다. 이건 뭐야? 의는 아까 말했죠. righteous soul이에요. righteous soul이고, 이거 의리는 creation of knowledge. 즉 공자가 말한, 즉 선비의 최고의 반열은 공자는 우러운 영혼으로서 무한대했고 창조적지에 무한대했어요. 한국의 최고의 어른 선비 이왕은 righteous soul, 무한대였고, 그 다음에 creation of knowledge 또 무한대했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이 세상 가장 무난하게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길은 뭘까요? 선비 정신으로 살다가 선비 정신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선비 정신으로 살다가 가면 그 끝은 어디예요? 말하겠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 의로운 영혼이 사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righteous soul living in destination place. 의로운 영혼의 세상, 의로운 영혼의 세상, 이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가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에게는 선비정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선비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 유지됐고, 우리는 그나마 선비정신이라는 그 어떤 많이 굉장히 유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유전적으로 남겨놓은 그 유전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소인이기 때문에 이익 중심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의리를 지키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선비의 최고 반열인 공자와 중국의 최고의 반열의 선비에 올린 이왕과 한국의 최고의 선비 반열인 이왕과 중국의 최고의 선비 반열인 공자의 그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